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오늘은 날씨는 좀 시원하죠. 근데 비가 와요.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조금 덜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조절해가면서 좀 대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은 달라지죠. 자, 매일매일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것보다도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장이 좋아하는 쪽에 서 있는다라면 그게 고수익을 내는 지름길입니다. 자, 뭐 오늘도 시장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또 대응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해외 시장들 좀 대부분이 조금 안 좋았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코스피 시장은 사실 저도 오늘 정도는 조정을 좀 받을지 알았어요. 근데 조정 없이 그냥 상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0.8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살짝 빠졌죠. 마이너스 0.14포인트 정도. 그런데 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섹터별로는요, 좀 조정의 모습이 완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합산해갖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훨씬 많은 시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섹터별로 좀 조정이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많이 갔던 쪽들, 이런 쪽들은 좀 조정을 받고, 오늘 현대차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정말 안 움직이더니 오늘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도 시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갖고 그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한 거 일정 기간 지나면 소각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상법 개정안에 추가로 좀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자산 가치 높은 종목들, 뭐 보험주들 이런 쪽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쪽들이 오늘 상당히 강했는데 얘네들 특징이 그거예요. 자사주가 10% 이상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뭐 섹터별로 좀 조정 양상은 이렇게 나왔지만요.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옆으로 조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일본 시장 0.28% 정도 하락했고, 대만 가콘도 역시 마찬가지 0.6%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로써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보면 33% 이상, 올해 연초보다요, 3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섹터별로 어느 정도 조정만 있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요럴 때는 조금 크게 보시는 게 좋죠. 자, 일단 지금 뭐 이번 주에 중요한 부분이다라면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뭐 실적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먼저 나올 거는 화요일 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죠. 근데 실적 시즌 관련해 갖고는 시장에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 실적 전망치가 많이 낮아졌어요. 2분기 실적 뭐 잘 안 나올 것 같아. 뭐 트럼프 관세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요게 오히려 플러스 요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가 낮아졌잖아요.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려면 그만큼 어려운데, 낮아진 눈높이니까 이 부분은 좀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뭐 안 좋게 나올 줄 알았어, 뭐 시장 예상치는 이겼네, 이 정도로 해석해서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그렇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요게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오랜만에 제가 갖고 나왔죠. 경제 지표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요. 자, CPI를 오랜만에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CPI는 조금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작년에 이제 6월분이 나오죠. 6월분이 나옵니다. 작년 6월달에 3.0이었는데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좀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 5월달에 지금 한 2.4%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2.6%에서 뭐 좀 많이 보면 2.6에서 2.7 정도
이 정도 올랐을 거다. 요 정도로 예상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에 발표된 것보다 한 0.2에서 0.3 정도 이 정도 높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월별 전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0.1이었는데요. 5월 달에는 4월 달보다 월별로 봐서는 0.1%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인데 지금 6월 달에는 이게 0.3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요. 근원 물가 역시 마찬가지 0.3 정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조금 좀 그 예상치보다도 만약에 좀 높은 그런 숫자가 나온다라면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월 달에는 지금 이제 발표되는 게 6월 수치가 발표되죠. 자, 그 다음에는 8월 달에 발표되는 건 7월 달 분이 발표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물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꽤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관세 때린다 뭐 막 그래도 2.4%밖에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요거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소매업체나 이런 쪽에서 4월 달에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에 물건들을 잔뜩 받아서 많이 쟁여놓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창고에 많이 쟁여놨는데 그 부분을 이제 거의 소진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보편관세 10%는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4월 달 이후로 받은 물품들 이런 것들은 저 보편관세 10%는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8월 1일 날 그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가. 여기에서 또 물러나면 좀 괜찮겠지만 거기서 또 뭐 어떤 국가별로 야 니네는 좀 연장하고 니네는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물가가 상당히 조금 중요한 지표로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파월 너무 늦다. 느림보 파월. 파월만 아니면 될 것 같아.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다음 달에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 되게 된다라면 더 이상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잘 틀려서 그렇게 아주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그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작년에도 많이 틀렸어요. 뭐 경제 지표들 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자주 하셨고. 근데 제이미 다이먼은 그러더라고요. 이 금리 너네 이 금리가 인하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상할 확률, 인하할 확률 이거 반반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물가가 많이 이렇게 뛰고 치솟아 올라가면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좀 그런 방향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좀 인하는 올해 안에 물 건너갔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내일 저녁에 발표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니까 뭐 그 부분은 조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저 코스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시장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자, 어떤 한 섹터가 이렇게 막 가다가 또 순환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도는 모습입니다. 자,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요. 미국 시장도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지금 오늘 아시아 시장 일본도 마이너스, 대만도 마이너스, 뭐 중국은 살짝 좀 플러스인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지금 이격도 자체가 단기간에 좀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격도 자체도 좀 크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쉬어가도 좋을 자리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든지 보면 너무 급하게 좀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꽤 많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작년에 바보짓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그런 정도, 거기서 조금 더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언젠간 조정을 받겠죠. 그 조정을 받을 때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는 전체 시장은 좀 쉬어가도 좋을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면 참 좋죠. 예,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이때 막 트럼프 관세 때린다 막 그러고 야 우리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물극필반이라고. 자 뭐 어떤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대 기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그 공포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예요. 자 반전의 기운이 생기더니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을 때도 조금 쉬어가도 좋을 자리다. 아직까지 뭐 극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견조한 상승 추세는 계속 좀 이렇게 지속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종목별로 섹터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쫓아다니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쫓아가 보면 벌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자 쫓아가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죠. 근데 통상 보면 수익이 날 때는 그렇게 크게 먹질 못해요. 근데 깨질 때는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오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뭐 금융주 뭐 새로 이런 것들 저 많이 오르는 종목들 이런 것들 쫓아가는 것보다 금융주 내에서도 뭐 좀 덜 오르고 자 지금 뭐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찾는 게 맞을 거고요.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섹터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 AI 쪽, 이런 쪽이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쪽을 노려보시든가, 이런 쪽을 차분하게 노려가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뭐 섹터별로 조정받고 있는 섹터, 그런 쪽을 좀 노리면 지금 그냥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고요. 자,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한 3,900억 정도 샀네요. 꽤 많이 샀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목, 금, 오늘 3일 합쳐갖고 3일 동안 한 1조 넘는 외국인들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으로 유입됐습니다. 선물 시장은 완전 난리였어요. 자, 선물 시장은 시간대별로 한번 볼게요. 와, 오늘 얼마나 어지럽게 외국인들이 했냐면요. 자, 아침에 외국인들은 여기 좀 순 매도, 자, 이거 선물 시장을 봐야죠. 저 선물 시장을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 보시면 외국인들 아침에 자, 순 매도 출발했죠. 순 매도 출발했다가 쭉 이렇게 여기 1,500억 이상 됩니다. 순 매도에서 1,500억 이상 매수로 이렇게 바뀌면서 쭉 들어올렸다가 지수. 그랬다가 또 쭉 마이너스까지 또 갔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뭐 한 1,0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기억합니다. 그랬다가 또 오후장에 보면 2,000억 이상 또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종가에는 어떻게 했느냐. 종가에는 1,400억 매도로 끝났습니다. 와, 요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트레이딩에 엄청나게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제가 속으로 좀 고소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왕이잖아요. 뭐 선물 옵션 전부 다 왕인데 이 6월 달에 많이 깨졌어요. 외국인들이 손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달 이 7월 달 접어들면서 이 외국인들이 독하게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물량으로도 시장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올렸다 밀었다 들어올렸다 밀었다 막 이런 모습인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뭐 어떤 추세를 갖고 투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날 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잔파도 야 이거 뭐 조정을 언제 받을까? 조정받으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까? 이렇게 잔파도 이런데 신경 쓰다가 조금 큰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잔파도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장은 뭐 좀 조정받으면 뭐 조정 지금 나올 때 됐으니까 나오겠지. 그리고
이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좋은 장이 올 거야. 이렇게 좀 크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잔파도 무시하시란 얘기예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전고점 근처에서 조금 매매 공방이 있죠. 지난주에 명인대로 복귀한 날이 이날이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그래서 22평선 이탈했는데 회복할 겁니다. 이런 얘기 딱 잘라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고점 근처까지 왔는데 지금은 전고점 근처에서 매매 공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하고 있죠. 자, 오늘 외국인들 1666억, 기관 461억 정도 순매도했는데요. 자, 외국인들보다 기관들이 조금 얄밉습니다. 기관들 수급이 많이 아쉬워요. 자, 외국인들은 이때 이렇게 샀으니까 매도를 차익 실현 좀 해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기관들은 참 투자도 잘 못하죠. 지난주에 시장 그렇게 올랐는데 계속 이렇게 매도를 했으니 자, 이 기관들의 매매 행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이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자, 기관들 수급이 조금 아쉬워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461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이 기관들 수급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관들 수급이 매수로 연속성 있게 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조금 큰 폭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코스닥 시장은 또 가면 화끈하게 가는 게 코스닥 시장이죠.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매매 공방 중이지만 기관들의 수급이 약간 아쉬운데 이 부분만 잘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금융주 섹터를 좀 볼게요. 자, 금융주는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추가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추가상법에는 그 배당소득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만 해줘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종합소득에 2천만 원 이상 되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게 2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기존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 합산이 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할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이 끝도 없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에 아마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걸 조금 일시적으로 부양을 하려고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 소득을 비과세해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나가면 좀 더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금융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거를 금융주들 저보고 지금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이런 거 쫓아가라면 저 안 쫓아갑니다. 근데 요런 거는 조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안리라는 종목인데요. 간혹 제가 작년에도 간혹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작년에 그때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얘기들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얘기해 드렸던 종목인데 이 코리안리는 옛날 상호는 구상호는 대한재보험이에요. 국내 유일의 재보험. 그러니까 재보험은 어떤 거냐면 보험회사들이 들어가는 보험회사.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많이 이것도 좀 오르긴 올라왔죠. 좀 오르긴 올랐는데 밸류 관련되는 밸류 쪽을 좀 살펴보면요. 아직까지 굉장히 쌉니다. 지금 보험주들 보면 PBR 한 배 넘어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자, 근데 이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자, 주당 순자산이 18,411원이 나옵니다. 작년 결산기 기준으로 18,411원이 나오는데 지금 아직 11,600원 정도예요. 주가가 11,600원 정도니까 PBR 기준으로 따지면 0.6, 0.7 그쯤이 되겠네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 예상된 작년에 작년 영업이익이 올해는 예상치가 안 나와요. 자, 이게 규모가 좀 있는 데인데 왜 안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자, 뭐 별도 기준으로는 한 3,900억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연결 기준으로는 안 나와요. 자, 근데 저 별도 기준으로 3,900억 잡으면 지금 시가총액 2조 2천억입니까? 2조 2천억 정도니까 다른 보험주들보다 주가 자체도 지금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한재보험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얘기 안 하죠. 많이 그날 많이 오른 종목들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차분하게 조금 뭐 눌러주는 구간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싸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가는 싼 수준입니다. 자, 다음은 키움증권 한번 볼게요. 자,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되게 좀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주 뭐 특별한 별일이 없다라면 내년에는 4천 이상은 한번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증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증시 활성화의 최대 수혜주가 키움증권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키움증권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많은 게 키움증권이죠.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증권회사 다닐 때 증권회사는 1년 벌어서 3년 이상을 먹고 산다. 장 좋을 때 1년 벌면 몇 년간은 그냥 먹고 사니까 걱정이 없다 그랬었는데요. 자,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이 지수 자체도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고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아까 지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처음에 이렇게 올라왔죠. 이게 조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조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갔으면 그 다음 파동이 또 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움증권이 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증시가 화랑이 되면 거기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키움증권이고요. 자, 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6조 1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데 올해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 좋으면 내년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키움증권 눈여겨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소비 관련되는 그런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자, 그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를 좀 볼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화장품 주식이고, 자, 뭐 이 실적 나오는 부분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잘 받았어요. 조정을 28만 7천 원 찍었다가 지금 뭐 25만 원 아래 구간까지 조정을 잘 받고 지금 뭐 오늘 양선을 이렇게 뽑으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인 지금 3분기부터 단체 관광객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라는 뭐 그런 정책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실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얘기는 뭐냐면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시적인 게 아니라 상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이런 쪽들, 화장품 섹터들, 이런 쪽들 좋으니까 관심 갖고 보시고요. 다음은 JYP엔터를 한번 볼게요. JYP엔터도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JYP엔터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의 컨센서스가 뭐 400억대 초반 그쯤이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보고서 나오는 거 보면 야, 이거 300억대밖에 못 벌 건데 못 벌 것 같은데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저 보고서들 나오는 거 보면 뭐 한 480억 정도는 벌지 않겠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JYP엔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좋을 거고 3분기까지도 실적 호전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 뭐 이런 것도 JYP엔터 잘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조정을 겁내지 마시고요. 조정이 있다라면 그 조정은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쪽으로 중점적으로 포트에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건 뻔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저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뭐 중점적으로 한다는 거 많잖아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녁에 또 야인 시대가 있는데 거기서는 또 AI 관련되는 주식 또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